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벌써 세 곳, 크레딧 스위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뱅크, 뱅크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은행 섹터 전체가 폭락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42%,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은 60% 폭락했습니다. 이러한 은행 섹터의 폭락은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연상시키면서 주식시장에 큰 공포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공포감에 피하기보다는 우리가 마주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크레딧 스위스, 실버게이트 캐피탈,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 등에서 이 은행들은 중소규모의 은행이죠.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유동성 부족 문제입니다. 즉 은행에 현금이 없어서 클라이언트가 원할 때 돈을 제때 지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최근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은행이 투자한 자산의 폭락 또는 기업 파산으로 인한 투자 손실, 그리고 높은 기준금리로 인해 중앙은행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함.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의 이자도 높아지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자신이 빌린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붙여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죠. 근데 이런 개인이나 대출이 돈을 안 갚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됐건 앞에 언급한 은행들을 예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크레딧 스위스는 아케고스 캐피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죠. 실버게이트 캐피탈, 암호화폐 현금화 서비스를 하는데 큰 손실을 입었죠. 이거 FTX 거래소 파산하면서 그때 한 10억 달러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글이 있으니까 제가 링크해 놓을게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실리콘밸리 뱅크, 벤처기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큰 손실을 본 거예요.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의 경우는 현금 확보를 위해서 22억 5천만 달러 주식을 매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의 손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주식을 매도하고 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할까봐 불안하니까 거기서 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이전하는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큰 손실에 이어서 발생하는 현금의 인출 러시는 은행을 더욱 옥죄게 하고 더 점점 돈이 없어지는 거죠. 현금이 필요한데. 은행은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에 은행이 파산에 이르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소은행 줄도산 위기 전조현상?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러한 뱅크런을 겨우 작은 중소은행 세 곳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은행끼리도 서로 연계해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해요. 중앙은행으로부터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끼리도 자기네가 조금 더 이자를 싸게 줄게 돈을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에도 이게 비슷한 예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은행이 B라는 건설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6%에 빌려주기로 했어요. 이자를 6% 받고 빌려주는데 자기가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A은행이. 그러면 A은행이 C라는 은행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이자 4% 내가 줄 테니까 돈을 나한테 빌려줘. 그러면은 C라는 은행은 A라는 은행한테 4% 이자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고스란히 A은행은 B라는 건설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C은행 돈을 갖다가 투자한 검에도 가만히 있어도 A은행은 2% 이자를 먹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은행들도 서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따온 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하면 주변의 다른 은행들한테 빌리고도 합니다. 어찌됐건 최근 있었던 실버게이트 캐피탈도 마찬가지예요. 실버게이트 캐피탈 측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을 하면서 그 암호화폐 은행들에게 연이어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타격을 입어서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은행들 중에서도 그래도 규모가 꽤 되는
실버게이트 캐피탈까지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한두 곳의 문제로 보면은 안 되고 다른 은행들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벤처기업들 줄도산 위기의 전조현상. 실리콘밸리 은행은 주로 신생 스타트업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스톡옵션을 받는 식으로 수익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초기 자본을 어떻게 보면 초기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이에요. 솔직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인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SVB 파이낸셜은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물론 여기가 어딥니까? 새로운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의 메타인 실리콘밸리잖아요. 충분히 뭐 리스크를 짊어질 만하죠. 어찌됐건 이렇게 신생 스타트업 특성상 바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에 의존해서 성장을 해요. 처음에. 그 다음에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죠. 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되게 취약해요. 최근 높은 기준금리가 많은 벤처기업들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이런 여파가 실리콘밸리 은행에도 영향을 준 걸로 볼 수가 있죠. 만약 실리콘밸리 파이낸셜이 뱅크런으로 파산 위기까지 가면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성장하고 있던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작은 벤처기업들, 그들도 이제 자금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에서 어디 가서 돈을 조달을 합니까? 대출을 쉽게 해주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한다고 해도 이자를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 이 작은 기업이 문 닫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 작은 기업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만 돈을 빌린 게 아닐 거예요. 다른 은행들에서도 돈을 조금씩 빌렸겠죠. 그러니까 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그 기업과 연결된 또 다른 은행들이 타격을 받고 그렇게 점점 그 여파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랑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은행이 현금 확보를 위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하면서 시장 급락이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실리콘밸리 뱅크였죠. 여기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었던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지겠죠. 게다가 은행과 기업 등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의 파산은 다른 곳에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게 불과 4개월 전에 여는 보고서에서 은행의 유동성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연준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지 못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과 기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번외로 혹시 하이힐드 채권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장기채는 이미 많이 뛰었으니까 하이힐드 채권 진입해서 뭐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이힐드 채권 관련해서 글을 한 일주일 전부터 많이 썼었어요. 이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이힐드 채권 아직은 바로 들어가시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면 하이힐드 채권이 더 하락할 수가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 금리는 뛰겠죠. 하이힐드 채권 가치 자체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파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입하실 때 요즘은 이게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데 좀 텀이 길게 벌어지더라고요. 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당장 이제 내가 그 사건을 인식하자마자 그 사건이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있다가 수면 밑에서 길게 있다가 갑자기 빵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터지다 보니까 좀 긴장하고 안전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두서없었는데 이게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하나씩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